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띵동댕동.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할까요? 빠빠빠빠빠빠. 그래, 우리가 왜 힘 빠진 줄 알았다 내가. 빠빠빠빠빠빠. 네. 네. 아, 오늘 설치한 오늘, 마이크를. 예, 춤까지 추시면서 오늘 녹음에 흥분하신. 네, 흥분하셨네. 일부에 약간 네. 뒤쪽에 약간 다운되게 있어가지고 네. 다시 네네. 분위기 아니 살리려고 그거는 사실 했어요. 노래를 안 부르는 탓도 있지만 되게 네. 몸을 사리신 이동엽 씨 때문이 거의 아닐까. 진짜 말씀 안 왜 이렇게 하셨다. 쭈그린 거야 오빠? 네. 저 우메 보신 줄 알았어요. 나는 본인하고 관계 없어도 우리는. 난 오늘 안 온 줄 알았어. 너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얘기 듣고 있었던 거죠. 그냥. 여러분 얘기는 어떻게 하는가. 아니 얘기 들을 거면 팟캐스트 그냥 다운받아서 들으세요. 그래도 제가 취임새 넣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편안하세요? 2교시는 그러면 시작할 수 있을 것 이교시 같습니다. 소개를 좀 동엽 씨가 해주세요. 네, 유명 방송인 이동엽 씨께서. 유명 방송인. 아 그래요. 씨가. 2교시는 네네. 뭐 저희가 얘기했듯이 네.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인물 탐구.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인물 탐구 몇 명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이제 심영래 씨 한번 해서 네. 전화 연결도 한번 했었다. 네. 이동엽 씨가 안 그때 계셨죠? 없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심영래 씨한테? 네. 여기서. 심영래 씨한테? 네, 네. 전 너무 좋긴 좋은데 그분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왜요? 왜요? 뭐 그냥 전화 계속 장난 전화. 그때 태영 씨도 아, 해가지고 되게 네, 저도 힘 많이 인사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네. 알아보던가요? 뵙지 야,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봅니까? 아, 예, 예, 이렇게. 네. 진짜 부럽다. 우리 어떻게 코미디계에서는 또 어쨌든 한 획을 그었던 분 아닙니까? 그럼요. 오늘 소개해 분도 이제 배우계에서 한 해를 그은 분이죠. 드디어 이제 네. 긋기 시작합니다. 네. 긋기 저는 시작합니까? 제2의 포스트 송강호다. 오. 포스트 송강호다. 아니 그냥 마동석 씨인데 왜? 네, 포스트- 왜? 아이씨, 이런 벌써 말하면 어떡하냐. 아니 포스트 송강호라는 마동석 씨 아, 많이 깔고 부르시면. 있는데, 그죠? 아니 왜냐하면 송강호 씨도 음. 제가 느꼈을 때 한 20년 전쯤에 뭐 사실은 넘버 3로 네. 이렇게 얼굴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다가 네. 뭐 실이나 네. 뭐 그런 데서 계속 혼자서는 아직 단독으로 못 나왔지만 그 반치광인가요? 네. 그쵸. 그걸 그런- 하면서 그런 뜻으로 봐야죠. 이제 주연으로 딱 발돋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네. 뭐 범죄의 도시하고 주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챔피언이라고 어. 왠지 반치광과 챔피언 느낌 비슷한 곳에서 네네. 이제 이분이 이제 주연으로 딱 매김하지 않을까. 누구십니까? 마동석 씨입니다. 마동석 씨. 마동석 씨 나와 계신 줄 알았어요. 저 아. 소개를 너무 나온 톤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마동석 씨 모셨습니다. 야. 이게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행사 톤으로. 행사 톤으로 해버렸네. 아니 이번에 사실은 올해는 마동석 씨의 해였다라고 해도 진짜 네. 무방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마동석 씨의 해인데 그거 치고는 상복이 좀 없었다. 좀 큼직큼직한 영화제에서 상을 좀 받았어야 됐는데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뭐 네. 사실 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네. 배우 입장에서는 티켓 파워를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큰 맞아요. 수확이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네. 마동석 씨가 이번에 좀 크게 히트시켰던 범죄도시. 범죄도시는 기획 단계부터 마동석 씨의 머리에서 나왔던 그렇지. 기획이라 어떻게 배우로서의 티켓 파워도 있지만 제작자로서 시나리오 안목도- 기획자로서 기획자로서의.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인정을 받았던 그렇죠. 한 해였죠. 저는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사실. 네네. 범죄의 도시. 범죄도시를 한번 범죄의 도시? 범죄도시. 범죄도시. 범죄와의 전쟁이 헷갈렸어 순간. 범죄와의 도시. 너무 헷갈리는 게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범죄의 재구성, 네. 범죄와의 전쟁, 범죄도시 이게 뭐 비슷해. 순간순간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 기자님이 네네. 그 어떤 키위 엔터테인먼트인가? 네. 맞아요? 키위 미디어 그룹. 키위 미디어. 네. 거기에서 뭐 제작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뭐 얼마 있으면 대장 김창수가 한다. 그럼 뭐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거 바로 봤습니다. 아 그날. 키위에서 제작 김창수를? 만든 영화 어. 대장 기전수를 봤다고요? 재밌다고. 봤지? 망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ITPD에 나오더라고. 그걸 내가 모르고 많은 인상을 주고 그럴 때는 영화를 이제 봤네. 제가 쓰는 이제 편파적인 시네리들을 보시면 그걸 보고 갈게요. 네, 그 굉장히 저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 일찍 칼이에요, 보고 칼. 왔으니까. 네. 아, 칼이더라. 칼이죠. 왜냐면 장항중한 감독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 쓱 나왔잖아. 시사회 보고 왔길래 그렇죠. 좋게 이렇게 써줄 줄 알았죠. 쏠릴 줄 알았지. 우리 네. 쪽에도 나왔던 분이니까 네. 안 볼 마음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인터뷰 취소도 했어요. 인터뷰까지 취소했어? 네. 인터뷰는 해주지. 네. 인터뷰 했을 때 막 저 보고 되게 기분 안 좋아지실까 봐. 아, 그럴까 봐. 장 감독님 그런 되게 마음에서. 상처받으실 거예요. 네. 이태영 씨가 좀 잘 다독다독 해주세요. 지금 뭐 근데 올 이 이번에가 영화에 대해서는 태영 씨도 참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이번 영화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쁘지 나쁘지 이태영 씨는 않은데 재밌게 봤지. 지금 약간 그 흥행적으로 스코어가 네. 올라가고 있어요?
분기점은 맞출 것 같은데. 다행이다. 네네네네. 어휴, 다행이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안 보시겠네요. 손해만 안 보면 그래도 돼. 지금 마동석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마동석 씨가 진짜 범죄라는 그 단어랑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동석 씨라는 배우를 그 인지했던 게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렇죠. 많이 거기- 부각됐잖아요. 최민수 씨, 네. 그거 그쵸. 뭐라고 하죠? 저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 뭐지? 처남. 여동생. 아, 진짜 안 된다 오늘. 처남이잖아요. 네, 여동생. 여동생이 범죄- 남편이 매제 아닌가요, 매제인가? 아, 매제 처남이면 저기 매제. 남편이니까 그렇게 매제네. 어려워. 네. 부인의 동생이 처남이고. 어. 네. 네. 아, 제가 틀린 건 아니네. 남편 매제. 승관아 씨. 네. 아니 틀린 건 아닌데 맞추질 못했죠. 맞추질 못했네. 네, 너무 늘렸나? 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막 학씨 내 태권도 몇 달인데 막 이렇게 좀 웃긴 연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쟁. 범죄 도시요. 범죄 범죄도시. 일단 오늘은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거기서 같아요. 이제 김서방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김서방 역할을 네. 하는데 필모그래피를 좀 약간 네. 좀 살펴볼까요? 네, 필모 사실은 영화를 원래는 뮤지컬 배우로 좀 되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데뷔 24년 차. 근데 이제 영화 쪽으로는 좀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2004년도에 찍었던 그 바람의 전설. 네, 영화로 처음 이제 스크린 데뷔를 하셨는데 네. 물론 스크린 데뷔라고 하기 조금 무색할 정도로 좀 짧은 분량의 조단역을 네. 맡으셨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사실은 스크린 쪽에 들어와서 청군이라는 영화를 1년 만에 다시 찍게 청군.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비중 있는 역이라 사실은 굉장히 좀 잘 될 줄 알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사실 잘 안 됐죠. 굉장히 크게 안 됐고 다시 이제 단역 뭐 썬데이 서울이라던가 뭐 이런 영화들에서 많이 조금 얼굴을 비치면서 관객들에게 어쨌든 눈도장을 좀 찍죠. 확실히 그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이에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 비주얼은 사실 어떻게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역으로 잠깐 나와도 딴 신스틸러예요. 거보다도 네. 마동석 씨 나왔던 이웃 사람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김성규 씨인가? 그거는 김성규 이제 씨. 맞아요. 그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동석 씨 지금의 마동석 씨가 있게 한 그 디딤돌이었다라고도 자평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연기랑 네. 지금 범죄도시 연기랑 좀 비슷했어. 그때. 맞아요, 깡패들 막 맞아요. 나쁜 사람들 때려잡는. 사실 그 이웃 사람이라는 영화가 본인도 깡패였잖아요 그때는. 그죠? 이웃사람에서 깡패가 나왔죠. 네, 그쵸, 그쵸. 이웃 근데 사람이라는 살인범을 때리는 거예요. 영화 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포 스릴러 무서워. 스릴러물이었는데 저 봤어요 네. 영화관에서. 네, 스릴러물이었는데 그 스릴러물에서도 좀 웃고 갈 수 있는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이런 느낌을 하셔서 이웃 사람도 약간 흥행을 했지만 네. 그 안에서 그 마동석 씨의 짤이 엄청 돌았어요. 이 마동석 씨의 그 주차 때문에 김성규 씨 때리는 그 씬 그 네. 짤이 네. 그것만 엄청 돌아서 이 이웃 사람이 사실은 코믹 영화냐라는 안 보신 분들은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짤의 요정. 근데 사실 이 짤의 그쵸. 요정으로 등극한 게 사실 부산행. 부산은 그 앞전에 있어요. 네. 베테랑. 베테랑. 갑자기 유아인 씨랑 슈에키 나와. 맞아요. 이제 아트박스 사진. 너 뭐야? 맞아. 그 장면이 지금 바른손인가 모닝글로리인가 하고 있었어요. 모닝글러리. 네, 아트박스 사장. 근데 그 장면이 또 범죄 도시의 첫 장면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 맞아요. 뭐 이렇게 누가 싸우고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딱 제압하는. 좀 어쨌든 뭐 마동석 씨가 뭐 잘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잘 나왔다. 사실 이분의 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또 범상치 않은 외모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출신이 좀 특이하시죠. 맞아요. 네, 이분이 보니까. 사실은 네. 이분 이제 처음에 교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되게 화제가 됐는데 교포 출신이 아니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죠. 네. 네. 그 이민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네. 가정 환경이 좀 많이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좀 뭔가 배움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자기 고모였는지 작은 아버지 댁이 이민을 가는데 네네. 너도 한 1년 정도는 데려갈 수 있다. 같이 갈래라는 제안을 해서 미국에서 밥 먹자. 예, 너가 네. 너도 한 고등학교 거기서 한번 좀 대학교 거기서 한번 다녀볼래? 야. 1년 정도. 네. 그래서 따라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래서 시작됐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체육학을 전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와 네네. 보디빌더를 같이 겸하면서 좀 유명한 분들도 많이 헬스 트레이닝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조금 쌓았는데 네. 이 이종격 투기 선수인 마크 콜먼, 케빈 랜들맨, 사실 저는 여자라서 잘 모르긴 한데 이 개인 트레이닝을 담당해서 조금 이제 교포 사회에서도 이름을 좀 날렸고요. 근데
마동석 씨가 사실은 원래 꿈이 배우였대요. 정말로 이 어떻게 배우라는 꿈이 있었냐. 고등학교 때 교회 연극반을 하시면서 네, 이 배우의 꿈을 갖고 안 어울리는 네. 조합이긴 한데 교회였으면 그분은 뭐 사탄으로 하시는 역할을 뭐예요? 예수님은 아닐 거 아니야. 굉장히 독실한 신자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연극을 할 때는 자기 연극판으로. 얼굴에 맞는 네. 아까 엑소 말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나 임마 아트박스 사장인데 아니라니. 뭐 마동석 어쩌라고 나 임마 모닝글로디 사장인데 와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것도 쭈그리야지.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헬스 트레이너로 풀리니까 이 꿈을 버릴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사이더스에 마침 있던 친구가 사이더스의 매니저, 지금 이제 공부장격인데 매니저가 계속 자기를 꼬시더래요. 너가 이제 한국에 오면 너가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사실 많다. 너 같은 배우들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오셨답니다. 오셨는데 웬걸 뭐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인맥이 되게 좋으시네. 고모 따라서 미국 가셔서 그 인맥이요? 그 인맥이고 친구가 사이더스 공부장이고 사이더스 공부장이고. 와, 저는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이모부가 교환 교수로 버지니아주에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그때 이모부가 동엽이도 공부를 좀 석잘하니까 미국 갈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가겠다 했더니 엄마가 가지 마라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제가 만약 갔으면 지금 저도 배우의 꿈이 공부를 석잘하는 사람이 여동생의 남편이 뭔지 왜 몰라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때 이후로 썩 못했거든. 그때 이후로 공부를 안 했거든. 그 안 보내주는 바람에 공부를 등한시했습니다. 가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못했겠네. 마동석 씨하고 다른 길을 갔겠다. 안 되겠네.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제 배우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또 되게 좀 특이한 게 이분이 배우가 돼서 연기를 하는 이유가 목표 중에 하나가 어린이라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대요. 굉장히 안 어울리시죠? 뭔가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좀 와닿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영화 작품들 봤을 때는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 김혜수 씨랑 나왔던 영화 있죠. 싱글 뭐였죠? 싱글 와이프가 굿바이 싱글. 굿바이 싱글 맞아요. 매니저로 나오셨죠. 매니저 나올 때 저는 그때 마동석 씨가 마블리 뭐 이런 러블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분의 매력에 진짜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마동석 씨가 마블리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마블리가 되었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아닐까요? 언제부터?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험악하고 약간 범죄 약간 오빠 화탄까지는 좀 오바지만 약간 범죄 약간 주먹 좀 쓰시는 약간 건달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마블리로 되게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 기억에서는 이 언론들 사이에서 인터뷰를 한번 도셨는데 그때부터 약간 그게 촉발이 됐었어요. 여러 인터뷰 기사에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뭐 이렇게 하트, 이 손가락 하트, 그 등치로 손가락 하트를 하시고, 혹은 고민형을 이만한 고민형을 안고 귀여운 표정을 지으시고. 근데 이 인터뷰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블리 혹은 마요미 이런 그 별명들이 굉장히 좀 고착화됐죠. 마뿌니로도 한다더라고요. 마뿌니 그죠. 마뿌니. 세상 귀여운 건 단어들은 다 붙이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인터뷰하면서 이런 좀 마블리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자도 몇 번 만나봤으니까 좀 귀엽다는 느낌 받은 적이 있네요. 사랑스러운 매력이 너무 넘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진중하시고 자기는 되게 진중하려고 하는데 이 숨길 수 없는 마블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크시니까요. 이 몸이 굉장히 크셔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지나다닐 때 마블리, 마요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했더니 제가 사실은 다닐 때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나 다른 연예인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못한다. 어차피 몸이 마동석이라서 얼굴을 가려도 마동석인 줄 알아서 몸이 마동석이라서 안다. 그래서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 그렇게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마블리, 마요미 이런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그러면 참 자기는 난감하다는 거지. 나이 이제 50 다 되는데 마블이라고 해서 마블이라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마블리입니다 하기에도 뭐하고 정색하면서 마블리가 뭐야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극작극작 머리 긁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진 찍을래? 하트 이런 거 조금 보내주고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안하는데 또 요런 면에서 또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마블리 마요미라고 이런 면들이 좀 보였어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임장 기자 이제 얘기한 저도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두 분이 들으신 적도 있을 건데 저는 그 센스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기억납니다. 네. 인터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뭐 저는 그때 아마 그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범죄의 전쟁이네요. 아무튼 그 주임이었는데 고 이제 빈출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시작하면 많이 나온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들을 마동석 씨가 딱 앉자마자 이제 뭐 요즘에는 라운드 인터뷰가 많으니까 기자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초반에 묻는 질문이 다 비슷해요. 출연 소감. 네, 왜 출연하게 됐냐, 뭐 이 배역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 배역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또 이런 또 수식어나 호칭이 있는데 어떠냐 이러면은 본인이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먼저. 자, 첫 번째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한 계기는요. 이렇고요. 두 번째로 제 소감은 이렇고요. 세 번째는 요 호칭 이렇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말들을 시간 절약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배우가 되게 센스 있고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마동석 씨는 사실 인터뷰할 때도 재밌지만 마동석 씨랑 같이 출연한 배우들의 인터뷰를 해도 굉장히 마동석 씨의 그 얘기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개봉했었던 브라더에 나왔던 이동희 씨가 마동석 씨와 형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동희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덩치가 커 보여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섬세하시고, 또 근데 되게 그 유머러스 하신데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랑 나랑 왜 형제로 어떻게 한 어머님 뱃속에서 이런 형제가 나올 수 있느냐. 굉장히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문제 막 논쟁을 벌이다가 그 실제로 그 어린 역할을 했던 그 애기 아역 배우들이 두 명이 나왔는데 둘이 진짜로 형제인데 첫째가 진짜 마동석 씨를 닮았고 둘째 정말 이동희 씨를 닮았어요. 그걸 보고 그 친구들을 시작으로 캐스팅한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 말이 되네. 한 몸에서 나왔는데 그럴 수가 있네. 이러고서 찍었다. 이러면서도 이제 이동희 씨가 그랬어요. 저도 사실 찍으면서 너무 좋아서 마동석 씨 같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했더니 제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까불었는데 마동석 씨한테 때면 넘어갈 것 같다. 허리라도 아작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뭔가 좀 굉장히 좀 든든하지만 귀여운 매력이 있는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 있는. 사실 이제 이 마동석 씨가 하는 연기 자체가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되게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 아니면 형사였어요. 맞아요. 범죄자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범죄자, 그 다음에 형사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씩 본인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산행 같은 경우가 좀 이례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은 쓰긴 쓰고 캡틴 아메리카를 방불케 하는 액션을 보여줘가지고 뭐 캡틴 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별명도 그때 붙었었는데 약간 좀 근데 정유미 씨 이제 부인이 정유미 씨한테는 되게 지고지순하고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소시민 아니면 뭐 브라더에서도 사실은 뭐 주먹을 쓰거나 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몸과 관련 없는 그런 역할을 맡아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이번에 또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맞는 형사 역할을 했지만 약간 기획자로서의 그런 쪽으로 본인을 넓혀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뭔가 주변을 보면서 조금씩 본인의 움직임의 폭을 넓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 영화 범죄도시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그 전에 주연작들을 보면 사실 흥행성적이라든지 약간 좀 평판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주연으로서 매김을 하기 전까지 이번 작품 전까지 약간 좀 위태로웠다고할까요? 근데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거든요. 전까지 조연으로서 굉장히 히트한 영화라든지 제가 대강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뒤에서부터 하면 너무 길고 2013년쯤으로 해서 보니까요. 이 놀이개 이런 거 영화 놀이개
여기서 주연했을 때 주연작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를 했습니다. 16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뜨거운 안녕은 진짜 뜨거운 안녕으로 5만 명으로 바로 실패를 또 하게 되고 안녕. 네 그리고 또 주연했던 것들이 더 파이브라고 72만이 들어오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살인자 들어보셨어요 혹시? 9만이 들어와가지고 살인자 역할인가요? 영화 제목이 살인자예요. 근데 9만이나 들어왔네요. 9만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좀 실패를 계속합니다. 그림자 리더 역할을 했던 1대1이라는 영화 거기서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상의원이라는 판수 역을 했는데 상의원 거기 이제 한석규 씨랑 그것도 주연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나왔던 79만밖에 안 들어오면서 실패를 합니다. 자 13, 14년도가 힘들었어요. 성공의 실패 기준은 그거 같아요. 약간 손익분기점을 넘냐 안 넘냐까지만. 네. 근데 배우가 자신이 주연을 맡아서 손익분기점 미만을 찍게 되면 그런 성적이 쌓이게 되면 안 쓰려고 하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2015년도도 진짜 이분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정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함정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25만 원으로 실패를 합니다. 함정 연기는 괜찮았어요. 네. 아니 근데 마동석 씨의 연기는 늘 괜찮았으나 어떤 그 영화적 구조라던가 재미를 많이 주지 못했죠. 근데 이번 그 범죄도시는 사실 그 감독 또 굉장히 좀 마동석 씨가 좀 오랜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기획 단계부터 여러 얘기를 했구나.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 범죄도시 시나리오 이 뒷얘기지만 시나리오들이 여러 주요 배급사들의 컨택이 들어갔으나 다 거절이 당했대요. 결국 신생인 키움 미디어 그룹하고 손잡고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그냥 뭐 비디오로 빌려보는 뭐 영화 또 망하겠네. 뭐 이런 시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범죄도시가 흥하면서 다들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있구나 아차 싶었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보통 개봉하고 일주일 내에 거의 판가름이 나는데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후에 그 추석 지나고 난 후에 뒷심을 받아가지고 입소문 때문에 관객이 확 늘었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마동석 씨가 이번 범죄도시로 어쨌든 뭐 이렇게 전성기를 맞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2016년도 작년에 부산행으로 천만 배우가 됐고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그 정말 그분 연기는 저는 굿바이 싱글에서 정점을 찍었다. 저는 귀여움과 그런 것들이 마동석 씨의 매력을 그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찍는 챔피언도 갖고 있죠. 마동석 씨가 기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팔씨름 을 소재로 한 팔씨름왕 본인을 약간 위한 영화네요. 딱. 네. 그래서 이번 영화도 조금 하재용 씨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린제이 로완도 린제이 로완도 근데 이게 독립 영화인가요? 아니요 상업 영화입니다. 아니 그거 치고는 팔씨름 할 건데. 팔씨름 대왕이 되기 위한 약간 코믹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지금 촬영하고 오늘 촬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촬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영화 앞으로도 좀 자신이 기획에 참가한 그 영화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번 사실 듣기로는 이 뒤에서 또 듣는 얘기로는 자신의 기획을 디벨롭하기 위한 자신만의 작가진을 또 구성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제는 뭔가 좀 체계도 잡혀가고. 근데 진짜 그 헐리우드에는 마블 스튜디오가 있다면 국내는 마블리 스튜디오가 나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최근에 진짜 마블 얘기 나와서 말인데 마블에서 한국 시장이 커지고 하니까 한국 영웅을 등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히어로 아트박스. 한국 히어로. 그러니까, 마동석 씨 러브콜을 보냈다고. 진짜로? 네, 보냈다고 했는데. 마동석 씨한테? 네. 당시 그 스케줄이랑 영화 스케줄이랑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사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양해요? 그걸 했어야지. 미리 약속한 한국 촬영들이 있어서. 그럼 펑크 내면 되지. 말 잘해가지고. 이 본인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초조하네. 정말 좀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또 언어적인 면에서 충분히 잘 되니까 준비된 헐리우드 스타 아닌가요? 야 이게 모든 게 처음에는 힘들고 뭐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잘 되고 나면 그때 했던 것들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이 마블리 스튜디오의 이런 결성과 성장이 또 우리나라 영화계에 또 좀 활력을 주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름을 좀 마블리 스튜디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혹시 작가들 필요하면 이태영하고 우리 들어가자. 그 마블 마크에다가 Y만 붙이면 돼. 들어가 어디 들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이제 너무 힘들다. 들어가고 싶네. 근데 소속되고 싶다. 그리고 참 이 마동석 씨의 그런 여러 가지 뭐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게 또 연인과의 또 맞아요. 연인데 이 예정아 씨하고도 오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연인 얘기를 하면 되게 쑥스러워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 근데 사람들이 일단 마동석 씨가 애인이 예정아라고 딱 얘기했을 때 결혼했던 분 아니야? 이렇게 많이 놀라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맞아요. 결혼 야 뭐야 이 돌싱이야 뭐야? 그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그 경찰의 날 맞아가지고 위촉되셨잖아요. 이한희 씨와 같이. 근데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위촉패도 받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 반응이 뭐였냐면 아직도 경찰 홍보대사가 아니었어. 경찰 역할을 엄청 많이 하고 이미 경찰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경찰 하시는 분. 경찰 출신인 줄 아는 사람들. 출신인 줄 아는 사람. 우리 종편 틀면 경찰 출신 분들이 나와서 TV 하는 분 있죠. 아직도 홍보대사 아니었냐고 하는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재밌다. 근데 마동석 씨가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었다라고 하는 게 어릴 적 꿈이 형사였대요. 또? 형사 경찰. 그러니까 좋아하는 배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릴 적 꿈을 형사 경찰처럼 이제 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 꿈이 이제 디벨롭이 돼서 이제 범죄도시 같은. 그러니까 물론 범죄도시는 청불이지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냐. 그러니까 종래에는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져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네요.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심영래 선생님이랑 궤도가 약간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는 같은데 김영래 씨 영화에 출연하시면 목표는 같죠. 목표는 같은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과. 네, 맞습니다. 우레메 같은 거 나와야 되네. 우레메 같은 거. 아니요, 목표는 같은 궤도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김은국 씨도 옛날에 호랑나비인가 뭐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네,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럼 이제 지금 촬영 중인 영화가 이제 아까 챔피언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또 다른 작품이 또 몇 개 더 있더라고요. 한 3개 정도가 올해 내년에. 정말 다작 많이 하시네요. 원더풀 고스트. 그다음에 곰탱이라는 작품도 지금 곰탱이요? 본인 별명 아닌가요? 가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곰탱이. 그러니까 이 마동석 씨가 되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인터뷰할 때 느꼈던 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본인의 이미지 그런 구축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의 범죄자 아니면 범죄자를 잡는 역할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미지 고착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떠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찾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작을 하고 많은 작품을 하는 것도 그냥 연기할 수 있고 어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지. 그게 내 역할이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마인드가 너무 좋네요. 저는 진짜 부러운 게 마동석 씨가 지금 한 6 정도 됐잖아요. 시작한 걸 한 32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 빠른 건 아니었죠 사실은. 나이가 좀 있으셨잖아요. 근데도 어떤 지금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뭔가 이뤄냈다.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나라다. 뭔가 열심히만 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다. 지금 내 자신을 투사시키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약간 배우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계적으로. 그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게 또 좀 깊어져서 인생 좀 알고. 근데 저는 왜 안 들지? 일본의 40인데. 46대까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볼까요? 네. 근데 이동석 씨한테 좋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동석 씨가 원래 본명은 아닌 거 아시죠? 이동석이더라고. 그렇죠. 이동석이 뭐 학렬이 비슷할 수도 있고. 마동엽으로 한번 가볼까? 마동엽이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마블리로 가시면. 바꿔봐요 진짜 모르니까. 마동엽이. 이름 몇 번째 바꾸는 거예요? 천동엽으로 가다가 하여튼 이름 많다. 네. 알겠습니다. 용기를 좀 드리는 걸로.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개편 이후에 이제 인물 탐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꼭 한 번씩은 뭐 당사자 아니면 좀 관계된 분들하고도 좀 통화를 해보려고 애를 쓰긴 해서 실제로 이제 심영래 씨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께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마동석 씨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이장 기자하고 공유를 했는데 사실 이장 기자가 통화도 해보고 했지만 오늘 또 챔피언 촬영 중이시라 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좀 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뭐 당장은 좀 쉽지 않겠지만 또 언젠가 또 마동석 씨 얘기를 할 때 뭐 좀 사전에 좀 섭외를 한다는가 해서 한번 목소리라도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니 정 뭐하면 인터뷰 때 제가 몰래 녹취라도 해놓을게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꼼수고 녹음을 한다고 얘기하고 해. 하고 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가 묻고 싶은 게
연기자가 꾸민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얘기 좀 해주시면서 마동엽 씨를 비롯해서 마동엽 씨, 우리 마동엽 씨, 마태영 씨도 계시니까 마태영 약간 이상하네. 마태영은 약간 그 태양의 마태를 찾아. 아니 나 마태영 하니까 마탱이 강한 거 같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죄송합니다. 마태영 하지 마라. 하여튼 그래서 영화인이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를 좀 헬스 트레이너부터 하라니까요. 딱 그걸 갈비 프로 아니 정뭐 미국부터 먼저 가세요. 자기만의 길을 가야 돼요. 남잘 되면 글로 갔다 왔다 하니까 아니 어쨌든 오늘 녹음 트로트 녹음 잘 하시고 영화인 말고 트로트 가수로서 또 획을 그으시면 되죠. 근데 이분은 참 사실 동엽 씨는 이렇게 영화 배우 잘 되는 분들 얘기를 하시면 자꾸 배우에 대한 꿈이 살아나고 저희가 만약 인문 탐구에서 트로트 자수성간 뭐 황치열 씨나 이런 분들 같은 또 가수 얘기를 하면 또 가수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저 뭐 이거 계속 뭐 가지가 벗어나긴 하는데 황치열 씨 진짜 불과 올해인가 올해일 거예요. 올해 초에 황치열 씨 만나가지고 너 겸손해야 된다.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겸손해. 근데 요번에 더 유닛인가 그게 선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왔죠. 그 후배들이나 뭐 이런 것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죠. 조언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내가 뭐라고 쟤한테 조언을 했었지? 저 대단한 친구한테 내가 뭔데 겸손해야 되고 벼는 고기를 숙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했던 기억이 있네. 그 조언이 뼈가 되고 살이 돼서 그쵸? 더 유닛 심상이 아니 그 친구랑 속으로 비웃었을 거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했지. 또 스스로도 쭈그러지니까. 쭈그러졌나? 너무 쭈그러졌어요. 두아이 아빠인데 가슴 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18년이구나. 2018년. 진짜 당당한 이동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재밌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뜻깊은 게 다음 주 녹음이 좀 뜻깊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 개편하고 나서 10번째 녹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카수다 시절도 포함하면 200번이에요. 200번째 녹음. 딱 타이밍이 10회 200회. 떡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돌려요? 다른 팟캐스트에다 줄까? 동네 형님. 고맙습니다. 홍보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팟캐스트가 몇 개 없어서 아무튼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깊고 사실 또 다음 주가 또 초대 손님이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200번째 녹음을 하게 되는 또 뜻깊은 주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뭐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라도 오프닝 때 자축을 하고 또 다음 주도 시작할 수 있는 좋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200회 때 뭐 아무도 안 오시더라도 저희 뭐 영상 이런 거 찍나요? 그거 한번 회사하고 얘기해봐야죠. 오, 좋아요. 저희 영상 근데 누구 보고 싶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12월 달 되면 우리 이때까지는 매년 뭐 크리스마스 근처에 사실은 이맘때쯤에 공개 방송도 하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랬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동엽 씨네 저나 지금 애 아빠고 아기가 좀 밤수를 끊을 때까지는 거의 매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밤수유. 지금 뭐 아마 오늘 또 잠 못 주무신 것도 아마 이 또 둘째 영향이 클 거예요. 저도 이제 곧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내년 신년 좀 기념해서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끼리 좀 논의를 해서 한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하이스쿨은 여기서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유명하신 분, 꼭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 유명 방송이 있는데 뭐 유명 방송이 유명 방송이 보유 팟캐스트인데 뭐 사람을 이렇게 밀당을 하세요. 아까까지 또 쭈구리를 하다가 에이 못 떠나게 하네 사람을. 어쨌든 그 유명하신 분들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업 끝. 띵동댕동 띵동댕동